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호발입니다. 자, 여기 산속에 예전에 엄청 잘 나가던 호텔이 또 하나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연이 제법 많은 호텔입니다. 여기는 조직 행님들도 상당히 관련이 많은 곳입니다. 신양 오비파 조폭과 저 유명한 뼛속까지 깡패 김태촌 두목도 이 호텔에서 할극을 펼쳤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뒤에서 재밌는 일화가 있으니 호텔의 경치를 한번 쫙 좀 보시면서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강주시가 완전 매입을 한 상태라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드론으로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하니까 이쪽 강주 시민들이 동네 디산 취급하는 곳이라 하네요. 저는 뭐 무등산 이러면은 무등산 이렇게 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이제 이 강주나 이런 곳에서는 아주 신령스런 그런 강주의 정신적 지주 막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쪽에서는 그냥 동네 디산 취급한다고 하네요. 동네 디산 취급하는 산으로는 대구에 있는 팔궁산, 또 부산에 있는 항령산, 마산에는 용마산이 있는데요. 이 산들이 동네 취급보다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무등산 하면 수박이 좀 떠오릅니다. 무등산 수박. 무등산 수박은 제가 맛본 적은 없는데, 맛이 있나요? 다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호텔의 이름은 신양파크 호텔이 올시다. 1981년 그때 설립이 되었고요. 많은 풍파를 거치면서 2020년에 결국은 폐업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유명했던 상권인 충장로가 붕괴가 되고 또 상무지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거의 안 온답니다. 4년 전에 코로나가 발병과 더불어 바로 폐업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이 건물을 밀어버리고 이 일대를 고급 타운하우스 96세대 단지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잊을만 하면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으로 등장하시는 우리 환경단체 신부님 옷도 입고 수녀 옷도 입고 이렇게 오시는 사람들 이 무등산을 타운하우스로 개발한다니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경치를 보호해야 된다 등으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간에서 강주시가 369억 혈세를 들여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생태 호텔로 한다고 했다가 생태 공원 한다고 했다가 대책 없이 매입만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 정덕진 빠친코의 대부 아시나요? 한국 역대 최고 인기였던 모래시계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우리 이제 고현정 탤런트가 있습니다. 고현정의 아버지로 분해서 나오는 탤런트 박근영 씨가 열연했던 여기 바로 빠친코의 대부 바로 정덕진 이 사람입니다. 이 호텔 1층에는 룸사롱, 빠친코, 나이트 등 정말 깡패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은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유독 이 호텔에 그 허가가 나기 무척 힘든 그 사행성 사업이 가능했느냐 하면 강주 사태로 이 강주의 정권에 대한 반감이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군부 정권이 선심성 행정으로 여기에다 특혜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는 깡패가 끼이게 마련입니다. 이권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호텔은 마치 깡패들의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진 그런 무대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덕진 대부가 19살 때부터 마치 될성 부른 나무였습니다. 고3 때부터 정치깡패 유지강의 수하로 들어간 것을 계기로
주먹들과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표상과 빠친코로 번 재력을 바탕으로 서방파 김태촌, 일본 야쿠자, 부산 칠성파들과 동지적 관계 내지는 자신의 수하에 두고 사업을 했습니다. 김태촌 같은 경우는 정씨한테 찾아와서 잘 보살펴 달라고 하면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동생 관계를 맺었습니다. 김태촌이는 매달 그때 그 당시가 89년도입니다. 89년도에 매달 2천만 원씩 이 정덕진으로부터 용돈으로 받으면서 1급 대우를 받았고 이 신양호텔의 빠친코 주인을 협박해서 운영권을 뺏고 정씨의 사업을 열심히 도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정덕진의 휘하에는 서방파, 칠성파, 호국 청년파, 신우파, 일송파 등 모든 당대의 주먹들이 도의를 했을 정도로 여기는 깡패들의 메카일 정도로 이곳은 중요한 호텔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산 밑에서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불이 꺼져 있는 초라한 건물의 초라한 모습의 건물로 남아있지만 자, 한때는 덩치들이 시커먼 양복들을 입고 칼부림을 일삼던 정말 살벌했던 직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그놈들이 타고 다녔던 차는 주로 가크렌저, 다이내스티, 아카디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차가 발레 파킹장에 또는 도로를 나란히 달리고 그랬습니다. 거기를 바탕으로 바로 저 호텔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 경기 일대에 파견을 좀 보내고 그랬는데 여기가 거의 호남파 조직들의 본사이자 주무대였습니다. 정덕진이라는 이 건물도 여러 사건과 정권이 바뀜에 따라 외풍도 많이 겪다가 까막소도 많이 가고 했지만 그가 전성기 때 남겼던 재산은 그 당시 단위로 조 단위에 육박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세당당했던 그도 암은 이기지 못하고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주도 쪽의 카지노 사업에 또 손을 좀 댔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까먹고 좀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긴 해도 그래도 수백억의 돈은 남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물어간 저 수많은 인생들, 저 불쌍한 인생들을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이 세옹지마이고 일조고 두목이고 다 죽고 나면 소용없는 꿈이 얼시다. 모든 것이 그저 몽. 일본의 유명한 이큐 선사가 죽기 전에 딱 한마디 남겼다죠. 몽자 하나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